다른 분들이 어떤 포스팅을 하는지 되게 주의 깊게 보게 되고,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 제안이 와서 그거 찍느라고 거의 한 달 맨 첫 줄을 자극적으로 써야지 사람들이 글을 본다라는 걸 체득을 해서 그렇게 치부를 드러낸 글들이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10개 정도 올렸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협업 제안이 꽤 왔어요. 6개월 동안 매일 하는 사람은 무조건 1%가 된다. 왜냐면 6개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세컨드 펭귄에 인터뷰하는 세컨드 펭귄 고상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인터뷰로 슬기님 초대하였습니다. 슬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케팅이랑 데이터 분석 같이 하고 있는 강슬기라고 하고요. 요즘은 링크드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슬기님 제가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슬기님 요즘 인플루언서 탑보이스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예, 전과 후가 바뀐 게 좀 느껴지나요? 바뀐 건 많이 느껴지진 않고, 일단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바빠졌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영님처럼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뭐 탑보이스 어떻게 좀 달게 되었나요? 탑보이스 링크드인에서 다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일단 좀 꾸준하게 일주일에 3번씩 포스팅을 하다 보면 이 글에 기여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와요. 그럼 그 기여를 한 3번 정도 했을 때 탑보이스 배지를 달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꾸준하게 글을 일주일에 3번씩 올리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이게 말씀이 되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운 배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다시 슬기님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좀 3가지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좀 이 내용과 그대로 이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게 되셨는데, 퍼스널 브랜딩의 전과 후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생활이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하고 있는 업무에 100% 올인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좀 매몰되는 느낌? 이 업무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안 보이고 보려고 했지만, 근데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어떤 포스팅을 하는지 되게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컨텐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팔로워도 좀 많이 늘게 되고 반응도 올라오고, 그것보다도 여러 협업 제안 같은 것들이 많이 와서 저는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 전에 아까 슬기님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남는데, 사실 진짜 회사 안에만 있어도 되게 바쁘잖아요. 네. 거기에 매몰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약간 회사 안에서 좀 갇히게 되는데, 이게 한 발짝만 나가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 하는 걸 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트렌드 기사 이런 걸로 좀 업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읽어도 이제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변화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의 글을 더 정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5개 광고 분석 위주로 데이터를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CRM이고 그로스 마케팅이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었죠. 네. 오히려 이제 슬기님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오히려 세상의 트렌드를 더 밀접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또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글에 반응이 더 올까, 이거를 많이 염두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많이 생기는 글들을 정독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신 시점이 언제시죠? 브런치는 21년에 쓰다가 금방 이제 안 쓰기 시작했고, 링크드인을 올해 한 5월 말부터 거의 매일 썼어요. 올해 말 5월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렇게 바뀌신 거네요. 정말로 빨리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역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실이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성과가 나오신 다음부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은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 제안이 와서 그거 찍느라고 거의 한 달 잠적해 있었고 거의 돌을 닦는 작업이었고, 그거 외에 제가
네트워킹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미덕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미덕을 매달 운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커피챗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댓글이나 DM을 많이 주셔서 이제 회신하는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아, 근데 그런 작업들을 또 회사 어떻게 보면 다니시면서 하시다가 어떻게 보니까 또 기회를 발굴하게 된 거네요. 네, 그쵸, 그쵸. 그때 저희 뭐 사전 인터뷰 때 좀 말씀했던 내용 중에 그 표현이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력서와 음, 좀 이력서에서 볼 수 없었던 음, 그 매력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음.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 플랫폼이다 보니까 링크드인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려는 그런 셀프 브랜딩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일을 이렇게 잘해요. 나는 업무를 할 때 이런 스킬을 써요. 이런 걸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그게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에도 아, 저 사람 일 되게 잘하네 라는 게 보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직을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한 포스팅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이시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고용을 할 때 이력서를 엄청 자세히 읽진 못하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링크드인을 통한 자기 어필은 좀 스며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뭔가 글을 올리면 안 보이던 사람도 언제부턴가 되게 보이기 시작하고 좋아 보이고 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스며드는 매력? 네. 너무 공감합니다. 약간 저희도 채용을 정말로 두 발 뛰면서 하는 좀 기업인데요. 근데 사실 이력서에 담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템플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게 잘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의 전의 커리어, 그리고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 링크드인 포스팅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끌림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했네. 너무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저도 슬기님을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사실 뭐 너무 유명한 뭐 팔만대장경 그런 포스팅을 알게 됐지만 제가 슬기님의 사람이라는 슬기님의 사람을 이 좀 끌려했던 거는 그 영업 관련된 글을 썼던 게 되게 끌렸어요. 그거 간단하게만 한번 좀 어떤 계기 썼게 됐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담의 경우에는 전전 회사의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글을 보통 지금 회사에 대해서만 쓰는 것 같아서 약간 예전에 했던 일도 끄집어내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대표적인 성과를 이제 찾아낸 거고 그때 제가 매체사에서 영업 세일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글에 쓴 것처럼 저는 이제 콜드콜이나 콜드메일을 너무 못하는 그런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영업을 데이터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시장에 있는 광고주 관련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전략 광고주라고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일단 뽑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광고주들이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썼던 글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슬기님의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기회로 바꾼 그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 회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한 사람들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있는데, 슬기님이 그런 역할 등을 더욱더 고민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또 나아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실은 회사에서 이제 주간 회의를 하니까 아, 주간 회의 하시나요? 하자. 오늘 전화 몇 통했니? 오늘 몇 명 만났니? 이런 걸 매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또 이제 또 이게 멋있는 스토리 뒤에 또 약간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그 절박함이 근데 이거 있었네요. 보시고 또 이제 주간 회의 하시는 회사가 생기면
네. 맞아요. 어쨌든 데이터로 돌파를 해야 한다. 네. 매주 전화 몇 통, 메일 몇 통 이거보다는 데이터로 네. 돌파를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링크드인을 잘 보다 보면 그렇게 치부를 드러낸 글들이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글을 쓰다 보니까 맨 첫 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맨 첫 줄을 자극적으로 써야지 사람들이 글을 본다라는 걸 체득을 해서 약간 조금 어그로꾼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글도 시작을 할 때 콜드콜도 못하던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반전 요소랑 치부를 드러내는 게 오히려 링크드인에서는 잘 먹힐 때가 있다. 어쨌든 글을 끝까지 읽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니까. 네. 이게 약간 한국적인 글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아, 한국적인 글쓰기가 뭔가 약간 기승전결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그 사람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이제 바꾼 모습들을 말할 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제 글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저는 2년 동안 회계사 공부했습니다. 아. 이 글이 있거든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이런.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뭔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딱 약간 결이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링크드인을 들어오는 대다수의 분들의 상황 자체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을 때 들어오시거나 이제 헤드헌터한테 메시지가 왔거나 그러니까 실은 링크드인 유저 중에서 SNS라고 생각하고 매일 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90%는 이직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는 영업.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되게 외롭고 뭔가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글에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진짜 되게 슬기님이 그래서 너무 단기간 만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장에 좀 반응이 좋은 글을 찾고 반응을 쓰신 덕분에 거의 5월 달에 이제 글을 처음 쓰시고 한 6개월 만에 바로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그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혹시 그 슬기님이 좀 추천하시거나 뭐 그런 뭐 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회사 홍보글을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링크드인 글로도 한번 푼 적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몇 월 며칠에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런 글보다는 저희 회사는 이런 컨퍼런스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런 식의 글이 오히려 컨퍼런스 홍보도 더 잘 되고, 나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홍보글은 그냥 다 지나쳐버리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글은 끝까지 읽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좁은 주제의 글을 넓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영업 글도 광고 영업에 대한 글로 이제 좁혀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보통 워딩을 쓸 때 일반 영업이신 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좀 넓혀서 쓰는 편이거든요. 같은 글도. 그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씩 개인사도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것도 좀 좋은 장치인 것 같은 게 일단 어떤 분들은 저의 개인사 관련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비호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진 같은 걸 보는 것들이 알고리즘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한 10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는 한 번씩 보고 싶잖아요. 남의 개인사는 보통 인스타그램에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트릭을 좀 써서 알고리즘을 높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것부터 약간 쾅 와닿았는데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개최했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글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홍보글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에 담고 싶은 내용은 되게 많았었는데 그 내용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 바꾸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마지막에 이런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 세미나로 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더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에 뭔가 대표가 직접 준비하는 세미나는 어땠을까? 또는 회계사 떨어진 사람
이런 식으로 너무 가게 돼요. 자꾸. 플러스 치부도 드러내고. 네, 그런 네. 방법을. 네. 그러면 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이런 글을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왜 반응이 좋을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링크드인도 제가 옛날에는 되게 쓰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링크드인 포스팅은 회사라는 타이틀을 같이 들고 가버리니까 이게 더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슬기님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셨을까요? 저는 일단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회를 좀 찾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글들을 보시고 연락 주시는 회사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 한 가지 느꼈던 게 저랑 되게 결이 잘 맞는 대표님들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좀 제가 셀프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런 걸 좀 거북하다고 느끼는 회사나 또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치부를 드러낸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거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만났을 때 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실제로 같이 일하고 싶은 분으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걸 드러내는 거에 단점도 있지만, 약간 공개 구혼 같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슬기님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저는 뭐 조그만 기업에 그래도 대표로서 있으면서 저도 약간 공개구원이거든요. 음, 저희도 저희 회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알리려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팀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를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희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엄청 막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 단점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걸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현이 어차피 이런 거 못하잖아요.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래, 약간 그걸 표현을 하셨나요? 그쵸. 아, 저도 제가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면에서. 네, 네, 그런 네, 모습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분이 오다 보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 넘어서 약간 되게 공개군 느낌도 확실히 있네요. 네, 그게 요즘 친구들한테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묶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뭔가 문화가 다른 것 같아도 참고 다니려고 아,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결과 컬처핏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회사에서도 몇 개월 다니다가 문화가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넥스트가 없더라도 그만두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더더욱 나의 진짜 색깔을 더 알려야 하지 않나? 모든 친구들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요즘에 맞는 또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했던 부분들이 좀 정확한 게 단순하게 우리 사실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의외로 뭐 연봉을 우리가 뭐 목표로 잡으면은 당연히 대기업 가야 되지만 의외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진짜 이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또 저희가 또 발굴을 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이직을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일제 어떻게 보면 그 넥스트 스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글을 또 올려주시면은 저희는 또 그런 거 다 스캔해가지고 메시지 드리거든요. 아, 혹시 제가 슬기님께도 말씀했던 것처럼 네네네. 커피챗 드렸던 것처럼 아, 그렇게 다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좀 팔로워가 급격히 늘거나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만 이런 오퍼를 받는 줄 알았는데 또 요새 조금 저연차분들 커피챗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글을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연락을 받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퍼스널 브랜딩 채널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슬기님이 브런치도 하시고 그다음에 스레드도 하시고 링크드인도 하시는데 네. 뭐 사실 너무 유명한 건 다 스레드 아닙니까? 스레드는 좀 어떠셨나요? 스레드는 제가 몇 달 전에 조금 몇 번 태핑을 하다가 또 게을러졌는데 요즘 들어 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링크드인에 역대 잘 된 글들 있잖아요. 그 순위별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3, 4일 만에 한 400명 정도 팔로워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스레드도 알고리즘이 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 될 만한 콘텐츠만 올리면 무조건 잘 되는 플랫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보통 한 340명 정도 있을 때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3, 4일 만에 780명 이렇게 됐으니까 기존에 노출이 되게 낮았는데도 확 뛰는 걸 보면은 아직은 좀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아무리 좋은 걸 올려도 알고리즘을 좀 타야지 노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레드가 좀 좋아 보여서 앞으로도 계속 그 링크드인에서 잘 된 컨텐츠 위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레드 저도 잘 몰라서 요즘에는 그 문화가 제가 이야기로 그 반말 문화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도 조금 논쟁이 있는데 반말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은 나 이거 너무 싫다 이렇게 계속 존댓말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서 가끔 링크드인에서 뵀던 누구시네요 하면 그땐 또 존댓말 쓰고 그래요? 거기다 반말 쓰긴 또 뭐해가지고 그쵸. 아, 맞아요. 진짜 근데 요즘 또 스레드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있는데, 시- 이것도 한번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모든 플랫폼이 초기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이제 음, 복리처럼 팔로워가 늘거든요. 음, 인스타그램도 처음에는 이제 100만 팔로워 이렇게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졌고 네네. 그리고 스레드도 곧 광고 상품 출시한다고 하면은 뭔가 수익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브런치는 어떠셨나요? 브런치는 제가 출산 휴가 때 처음 쓰게 됐는데 네. 이게 그 임신 호르몬도 있고 아이가 생기면 좀 앞날이 걱정이 많이 돼요. 아, 그래서 네. 아, 나 이거 뭔가 다른 것도 해봐야겠다. 어차피 회사 일도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브런치는 좀 장점이다 단점이 다른 분들이 워낙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쓰듯이 쓰기 때문에 쉽게 쓰기가 어려워요. 물론 맞아요. 쉽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자기 검열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글 하나 쓰는데 거의 일주일 걸리고 맞아요. 읽고 또 읽고 길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아마 10개 정도 올렸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협업 제안이 꽤 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브런치 글이 그 브런치 글 자체에서 나오는 협업 제안과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뭔가 제휴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제가 이런 글들을 썼었습니다 하고 첨부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봐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확실히 각 잡고 쓰다 보니 약간 이제 협업 제안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한 플랫폼이긴 하겠네요. 네, 제가 한 예시로 데이터리안이라는 되게 데이터 음, 분석가에서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먼저 제안을 했다고 저 세미나 하고 싶어요라고 진짜요?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브런치 글들을 다 첨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군요. 그게 저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데이터리안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뭐 뉴스레터를 쓰는 되게 큰 커뮤니티 모두 다 이 컨텐츠 수급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세요. 물론 직접 쓰시기도 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해서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이게 실은 거절할 이유가 크게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뭔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브런치나 링크드인 글이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이 수용이 되고요. 이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브런치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한 5년, 7년 가까이 했는데 컨텐츠는 많거든요. 근데 컨텐츠에 약간 뭐랄까요? 토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관심 갖는 주제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용도로서는 되게 좋았고 음. 확실히 SEO를 좀 잘 타다 보니까 SEO 검색은 잘 됐었는데 근데 그 이상의 제가 뭔가의 기회를 만들었나? 라고 하면은 브런치는 정말로 시간 투자한 거에 대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이유를 더 되돌아보면은 제가 수진님처럼 뭔가 이 브런치를 갖고 그 이외의 액션 등을 뭔가 성과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액션들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브런치가 또 어려운 게 기록용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의 시간별 기록을 이제 남이 잘 봐주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딱 주제를 뾰족하게 뽑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동안의 일대기 중에서 딱 주제를 뽑아서 남의 보는 시선으로 재구성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렵지만 그걸 한번 했을 때 더 많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그 브런치 글에 좀 조금 뭔가 몇 가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피디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피디님이 이거는 유튜브용으로 별로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약간 피드백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진짜 또 채널별로 확실히 그 컬러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또 링크드인은 또 어떠셨나요? 링크드인도 제가 뭔가 그 특색을 파악하는데 몇 달 걸리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간 첫 두 줄로 끄는 어그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전환율이 정말 좋아요. 그 타겟 퀄리티가 정말 좋고 예를 들어서 글을 하나 올렸을 때 생기는 이제 그 링크드인 상에서의 조회수랑 스레드에서 생긴 조회수가 좀 달라요. 네. 스레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좋아요 누른 거에 대비해서. 그치만 뭔가 아무래도 그 좀 회사 생활을 잘 하고 계신 프리미엄한 타겟들이 링크드인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정보 같은 거 올렸을 때 DM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SQL 과외를 받았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DM으로 한 5-6분이 컨택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전환이 높다. 왜냐하면 DM을 보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액션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CTA를 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전환이 되게 높은 매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제가 미더업을 모집을 할 때에도 보통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시는데 그거 자체도 전환율이 노출에 비해서 정말 높고요. 그리고 오시기로 신청을 하고 실제 와주시는 분들도 거의 90% 정도? 그 정도는 거의 역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드인 자체가 노출이 엄청 폭발적이진 않지만 타겟이 프리미엄하고 전환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맞아요. 느꼈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러면은 이 채널별로 다 전략이 다른데 링크드인은 우리가 뭐 글 쓰는 그런 행위 자체는 좀 어려울 뭐 이제 뭐 반응이 오는 글대로 써야 되지만 이제 그들 도달도 아무래도 좀 낮지만 이걸 기반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그들이 반응도 훨씬 더 좋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작업들을 사실 수진님은 죄송합니다. 슬기님은 제가 수진님 만나고 있고 슬기님은 처음에 회사 다니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제 못 믿는 분도 계시지만 100% 회사 홍보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5개 광고 그 효과 측정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5개 광고가 측정이 돼? 이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가여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클라이언트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저는 처음부터 예전에도 소셜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100% 홍보 콘텐츠만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도 SNS 운영을 할 때 이제 비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80%는 브랜드 홍보,
20%는 완전 퓨어하게 타겟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 그래서 이제 개인사나 업무 그 팁 같은 거를 같이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20%가 더 반응이 좋아지면서 점점 네, 포션이 커졌죠. 전략이 또 있으셨군요. 기본적으로. 네. 어. 이제 마케팅을 조금 했었으니까 소셜 음. 마케팅을 예전에 하면은 그런 뭐 8대2, 뭐 5대4 이런 6대4 이런 룰이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략 등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글 워딩 기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뭐 이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이나 좀 약간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애초부터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목적 설정을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홍보인지 나의 이직인지 아니면 1인 사업 솔로프리너인지 이 세 개 방향을 정해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회사 홍보인 경우에는 회사 언제든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도 끝에는 회사 얘기가 나와야 하고, 이직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다가 내 어필 얘기가 나와야 하고, 솔로프리너는 요새 링크드인 통해서 1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뉴스레터를 같이 시작한다든지 이제 뭐 멤버십 프로그램 이런 걸 안내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구도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레터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게 조금 후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포션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제 30%는 좀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40%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업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30%는 진짜 쉽게 읽히는 개인사적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포션을 맞춰가면 나의 전문성도 알리고 커버리지도 넓히고 또 알고리즘도 탈 수 있게 이렇게 균형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목적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배분을 하다 보니 네. 오히려 좀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수급하거나 이제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목적 설정이랑 배분을 안 하면 어떤 글을 올리지? 이게 좀 막막할 수 있는데 딱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나 개인적인 거 뭐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클로드나 챗GPT에 맞아요. 이력서를 주면서 나 이런 주제로 이런 카테고리로 글을 쓰고 싶은데 주제 10개씩 줘. 이러면 또 쫙 주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클로드를 활용해도 사실 너무 좋은 주제를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글 쓸 때 클로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요? 클로드로 한번 이제 뭐 소재를 넣고 클로드로 한번 돌려서 약간 뭐 핵심 주제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초안은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진이 가공하는 이런 프로세스일까요? 자꾸 쓰시.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고객사 미팅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고객사 아는 거를 아는 거를 자꾸 제가 이 딜을 결정해 주시기로 했나요? 맞습니다. 그분이 답변을 기도하듯이. 맞아요. 수진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선택해 주세요. 아는 거림이 제가 수진님이었으면 좋았겠네요. 아닙니다. 슬기님. 질문을 까먹었어. 클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네. 프로세스 잡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걸까요? 되게 활용 방법이 다양한데 정말 주제만 생각나고 어떻게 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네. 아예 한번 써줘. 이렇게 뽑으면 100%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네. 내가 처음에 쓰기로 맘먹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받아서 고치는 게 훨씬 진행이 빠르고, 맞아요. 또는 이제 글 중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포맷이 뭐 해야 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 제가 좀 반응 좋은 글 중에 신입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비즈니스 매너 10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실은 한 4-5개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10개씩 달라고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쓴다든지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요즘에는 글이 좀 쌓여서 제가 쓴 글을 이제 대용량으로 주면 제 말투를 이제 학습을 해서 더 잘 써주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잘 쓰시네요. 그러면은 슬기님은 포스팅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건 정도 하세요? 매일 하려고 결심은 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는 아, 걸로 일주일에 하고 5번이요?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이거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일주일에 5번씩 포스팅을 하면 쟤 일 안 하고 저것만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 매일 포스팅을 한다면 업로드 시간을 아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출근길에 출근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지하철에서 빨리 써서 올리는 식으로 했었고, 그 댓글 쓰는 거나 좋아요 반응하거나 이제 답장하는 것도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를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아, 맞아요. 사실 회사 일도 바쁘잖아요. 근데 또 회사 이동 시간이나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또 하셨군요.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링크드인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장려하고 플러스 요인으로 보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업무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은 좀 조심해야 하죠. 맞아요. 아직 그게 참 허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뭔가 회사 외에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회사가 되게 경계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허들인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정말로 저희 제품을 알리거나 저희 서비스를 알리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채용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네. 회사 입장에서 전혀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용 시장도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즘에 그 송기령님의 네, 시대예보 호명 사회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그 책 제가 읽으면서 또 느낀 게 많았고 무조건 나의 장점을 알려야 하는 시대가 왔고 그런 것들을 회사가 보고 판단해서 같이 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좀 그런 리스크를 잘 매니징하면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잘 매니징하면서 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글 계속 써주시면은 제가 찾아내서 제가 커피챗 한번 꼭 해서 저희 회사 데려오겠습니다. 너무 좋은 대표님이니까 꼭 같이 일해주세요. 이름을 좀 기억을 잘 아, 이거 빼고 계속. 그러면은 저 그것도 하나 여쭙고 싶어요.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그런 뭐 동기부여나 관리 방법. 그러니까 관리 방법은 아까 짜투리 시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게 사실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저도 링크드인 포스팅이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하기 어렵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다른 데에서 셀프 브랜딩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아, 거기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6개월 동안 매일 하는 사람은 무조건 1%가 된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매일 하는 사람 자체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개월 매일 포스팅이라는 목적을 잡았고 그걸 하다 보면 중간중간 조금 현타가 와요. 글에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그치만 저는 어쨌든 반응이 없더라도 글을 모아서 책이라도 내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좋아요 5개 달리고 뭐 3개 달릴 때도 있었지만 계속 꾸준히 글을 썼고 또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1달, 2달 넘게 썼는데도 글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남의 글을 더 많이 봐야 하겠죠. 남의 글을 많이 보고 어떤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지 조금 타협도 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업무 직무에 따라서 타협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는 정직하게 이걸 보여줘야 하는 업무니까 절대 첫 줄에 그런 이상한 걸 달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나의 글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이제 공포를 조장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면 조금 양념을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되게 와닿았는데, 슬기님도 정말로 포스팅에 올려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었군요. 네. 저는 그냥 확 그냥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 그런 슬기님도 약간 그런 때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도 제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대표라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나 그냥 페르소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제가 살짝 이제 어그로꾼 같이 행동할 때 그 모습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발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사실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링크드인 포스팅한 사람 조심해라 막 이런 대표 막 조심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VC 분들이 포스팅하는 시대여서. 근데도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이런 행위를 앞서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조금 더 되짚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가 너무 작은 회사다 보니까 회사를 어떻게든지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글들을 발행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를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야 된다라는 또 배움이 있네요. 네, 그것도 너무 그 어그로란 말 자체에 좀 그런 어감이 있긴 단어가 한데, 제가 좀 네, 너무 이제 공포를 주거나 부정적인 단어 쓰는 방식 말고도 이제 좋은 어그로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 불경기라서 이런 부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 주제를 가장 위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아까 뭐 컨퍼런스 세미나 얘기도 하셨는데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더 읽어보고 싶게 하는 그런 제목을 단다든지 그런 방향을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도 바로 실행에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슬기님 저희가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는데 근데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1인 사업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혹시 이 내용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를 문의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1인 사업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요즘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긴 합니다만 저는 항상 잠깐 얘기했지만 사업하지 마세요. 근데 상혁 대표님처럼 그렇게 큰 사업을 하진 않을 거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요즘 1인 사업 저는- 너무 잘하시는 분 많죠. 네, 근데 형태나 이제 내가 진짜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도 협업 제안 같은 게 많이 오니까 온라인 강의도 찍고 뭐 미덥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 ADHD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1인 사업을 하면 내가 정말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고 지금 한 13, 14년째 회사 생활만 했다 보니까 그 회사 생활이 주는 아늑함이 있으니까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말씀했던 회사가 주는 아늑함이라는 게 사실 엄청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실 월급이라는 것도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 회사가 주는 다양한 복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가치인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다른 것들도 되돌아볼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래도 제가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창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 항상 하는 게 그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꿈을 이제 실행해 보는 거.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목표나 꿈을 한번 도전해 보는 행위는 정말로 값진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1인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 사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뭔가 이제 막막함이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데 또 해보면은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음. 그리고 1인 사업을 하셔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막막함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1인 사업 사실 정말로 강추드리고 싶긴 합니다. 대표님은 꿈이 무엇이신가요? 근데 저도 그때도 한번 저희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거창한 꿈은 아닌데 저는 그냥 그 세상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해결해 보고 싶다였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은 문제점들을 한 번씩 도전해 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여서 저희도 한번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서 하는 좀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우리가 1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면 되게 계산이 좀 쉬워지는데 그냥 정말로 이전에 받던 월급 이상의 금액 뭐 수익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 안 보이나요? 대표님이 알려주세요. 안 보이나요? 근데 저는 진짜 초반에는 저도 엄청 많이 그 강연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 하고 나서 사실 처음부터 돈 벌기 어렵잖아요. 저는 그 강연이랑 세미나로 그걸로 월 수입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강의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한 번 갈 때마다 뭐 몇십만 원씩 받고 아 진짜요? 네, 이걸로 돈 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근데 저는 주제는 또 그 당시에 AI가 또 핫해가지고 근데 AI란 말 거창한데 GPT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강의 이런 아 걸 진짜요? 했었어요. 그럼 얼마 안 되셨겠네요. 그쵸? 저희가 작년 쯤에 맞아요. 작년 초부터 해서 이걸로 좀 하다가 네 지금 아이템도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인 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막하겠지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다 연결돼가지고 또 큰 기회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챗으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지금 훨씬 더 바탕이 더 잘 만들어지셔가지고. 저의 고민은 글만 꾸준히 쓰고 이걸 통한 수익화 방법을 못 찾는 게 저의 고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걸로도 패스캠퍼스 강의도 찍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서 또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은 네. 그런 게 또 모여가지고 봉이처럼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아까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꿈 설정을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건으로 뭔가 들어왔을 때 재밌겠다 약간 해보고 재밌겠다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뭔가 코어 주제를 못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게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네,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몰두해 보고 싶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거창한 형태가 아니라 뭐 강의라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잡히면은 사실 1인 사업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세무도 해야 되고 대부분 나중에 회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 그냥 정말로 딱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동감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슬기님께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퍼스널 브랜딩의 얘기였는데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어. 싶습니다. 일단 목표를 아직 못 찾은 상태라서 길을 잃은 상태여서 대표님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원들의 그 비애인 것 같아요. 늘 길을 잃은 채로 누군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에 길들여진.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너무 깨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일도 해보는 거고, 눈치를 보지 말자. 나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자. 그런 좀 용기도 내는 계기도 됐었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꼭 찾아야만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글쓰기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눈치 보지 말자도 그냥 목표일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냥 회사라는 틀이나 아니면은 뭔가 나를 옥매는 틀을 벗어나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알려보자. 이것도 정말로 큰 목표가 목표가 될 것 같아서. 네. 대표님도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말 잘 듣는 직원을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룰을 깨고 정말 다 뒤집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후자의 인재가 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넓게 보고 기존의 것들을 깨고 네, 좀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그런 연습을 링크드인 글쓰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작게 시작하는 거죠. 작게 하나씩 깨고 깨다 보면은 더 나중에 큰 걸 깰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목표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부족한 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주시고 혹시라도 링크드인 글 쓰다가 뭐 막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